오늘 할 부분은요, 전선입니다. 전선은요, 이제, 죄송합니다. 한 번씩 종이를 거꾸로 들고 하다 보니까요, 글씨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전선입니다. 전선은요, 이제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들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요. 실제 예를 들면 공기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당연히 섞이겠죠, 이래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하나는 예를 들면 따뜻하고 하나는 차갑다면 쉽게 섞일까요?예요. 아니죠. 쉽게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질이 다른 이러한 공기 덩어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단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기단들이요, 쉽게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부딪혀서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그 경계면을 갖다가요, 이렇게 경계면을 갖다가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지표와 닿아 있는 이 지점을 이제 전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굳이 뭐 차갑고 따뜻한 것도 되지만요, 성질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기 덩어리들이 만나서, 제 발음도 안 돼요. 만나서 생기는 면을 갖다 전선면, 바닥과 닿아 있는 곳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선은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전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갖다가 한 시간 만에 이거 다 못해요. 양도 많고요. 그 중에서 오늘 하는 부분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전선 중에서도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만 할 겁니다. 이게 되어야지 다음 시간기 돼요. 자, 그러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볼 건데요. 먼저 한랭 전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 전선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랭 전선 하니까 한랭 무슨 뜻이라고 했죠? 차갑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랭 전선은 뭐냐면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날 때 생기는 건데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느낌상 한랭, 차가운 게 주인공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표입니다. 지표고요.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이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한랭전선은요, 차가운 공기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자, 두 개가 부딪히면 섞여요, 안 섞여요? 쉽게 잘 안 섞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부딪히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어디서 본 것 같죠, 이 그림. 저랑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요, 이 부분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압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현상에 의해서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요. 기억나시죠? 그럼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파고드는데 중요한 건요, 둥그런 게 그냥 쿵 하고 들어가진 않겠죠.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새를 갖다가요, 비집고 들어가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들리겠죠.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들릴 겁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였어요, 이게요. 자, 이것까지 나는 그릴 수 있다. 그러면 한랭전선을 다 공부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난 이거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한랭전선 공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온난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요, 지표가 있으면요,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따뜻한 공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어디로 갑니까? 차가운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공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따뜻한 공기가 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둥그런 차가운 공기의 이 둥그런 부분을 한 번에 그냥 뿅 하고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갖다가 툭툭 밀어버리는 거예요. 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밀리겠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살살살살 타고 오르는 거예요. 위로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오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온난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해봤으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랭전선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안 어려워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파고드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온난전선은 어떻다고 했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뿅 하고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툭툭 쳐가지고 완만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를 타고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시나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무엇을 그릴 거냐면요. 일기도를 그릴 거예요. 전선 기호입니다. 자, 한랭전선의 전선 기호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뾰족뾰족하게 그립니다. 우리 한랭하니까 왠지 좀 차가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날카롭다, 차갑다라는 이미지에서요. 뾰족하게 그립니다. 상대적으로 온난전선은 어떻게 그릴까요?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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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완만하게 그려줍니다. 자, 그런데 자, 위에 한랭부터 한번 볼까요? 차가운 공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지금 이쪽으로 움직여요. 맞죠? 온난전선 역시 어디로 움직입니까? 이쪽으로 움직여요. 자, 이때 그려주는 건 어디다가 그려주는 거냐면요. 원래는 이 면에다가 그려줘야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으로 이제 위에서 땅을 봤을 때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요. 조금 간편하게요.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요렇게 그릴게요.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맞나요?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쪽이요. 이 그림은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차가운 공기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뾰족뾰족한 부분이 뭐냐면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그려주냐면요. 뾰족뾰족뾰족으로 그려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온난전선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지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맞닿아 있지. 아직 이렇게 타고 오를 테니까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볼록볼록은 어디다 그려주면 될까요? 볼록, 볼록, 볼록. 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까지 그렸다면요. 솔직하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너무 쉽습니다. 이 그림을 내가 그릴 줄 알았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하는 표는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너무 어려워하는 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입니다.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공부하면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만큼 쉬운 부분이요. 의외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요. 표로 그려볼 겁니다. 이 표를 그리면서 그림을 갖다가 계속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도 계속 비교할 거예요, 제가요. 자, 이쪽을 한랭전선을 쓰는 표라고 하고요. 여기를 온난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선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예요. 어떻게. 자, 이때 한랭전선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립니다.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가 뭉게 올라가서요. 이쪽이 뭐가 된다고요? 뾰족이 된다고 했어요. 자, 온난은요. 따뜻한 공기가 이제 차가운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차가운 공기를 툭툭툭 쳐서 차가운 공기를 완만하게 해주고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오르니까 이쪽이 볼록이 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전선의 속도입니다. 누가 더 빨리 움직일까요? 누가 더 빨리? 그래서 한랭전선의 움직임의 속도가 빠를까요? 온난전선의 움직임의 속도가 빠를까요?예요. 물론 이걸 갖다가요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랭전선요 밑을 파고들면 그때부터는 손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온난전선은 뭐가 됩니까?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야 돼요. 타고 올라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겁니다. 또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해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한랭전선에서는요 따뜻한 공기가 수직하게 올라가죠. 온난전선은요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요 한랭전선이 엘리베이터라면 온난전선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한랭전선은 보다 더 어떻게 돼요? 빠르게 움직이고요.
빠르다. 거기에 반해서 온난전선은 좀 느리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의 종류입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끝났다고 했어요. 한랭전선 어떻게 그렸나요? 위로 상승하죠. 위로 상승하는 구름 뭐라고 했죠? 다 배웠으면 합니다. 저군형 구름이에요. 맞나요? 거기에 반해서 온난전선은 옆으로 퍼져 있죠. 층운형 구름입니다. 층운형 구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요. 빈말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끝난다고 한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수 형태를 볼까요? 어떻게 비가 오는데 강수 형태입니다. 자, 강수 형태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 소나기가 온다 또는 이슬비, 부슬비가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한랭전선 가만히 보세요. 한랭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랭전선은요, 저군형이죠. 저군형 구름에서 오는 비는요, 바로 소나기의 형태로 많이 옵니다. 저군형이요. 그리고 층운형은요, 지금 넓게 퍼져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양은 적어요. 한 구역을 따지면요. 내가 서 있는 부분만 따지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온난전선은요, 비가 이슬비처럼 옵니다. 이슬비처럼 옵니다. 자, 이제는요, 강수 범위입니다. 강수 범위. 그럼 강수 범위는 뭐를 의미할까요? 비가 넓은 데서 온다, 좁은 데서 온다. 비는 어디서 와요? 바로 구름에서 옵니다. 구름에서 와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은 느낌 오셔야 되는데, 강수 범위 한랭은요, 좁게 오죠. 거기에 반해서 온난전선은요, 넓은 범위에서 비가 옵니다. 넓다로 할까요? 넓은 범위에서 비가 오게 됩니다. 자, 강수 구역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요, 비가 어디서 오느냐 이건데요. 이때 비 오는 구역은요, 전선의 앞쪽에서 오느냐 뒤쪽에서 오느냐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한랭전선은요, 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올까요? 뒤쪽에서 비가 올까요? 앞쪽에서 옵니까? 뒤쪽에서 옵니까?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을요, 조금 더 위에 큰 그림을 볼까요? 큰 그림을 보면 계속 얘가 파고들면요, 전선은 어디에 생길까요? 바로 만나는 지점의 땅 부분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뾰족은 여기 생깁니다. 그럼 비는 어디서 와요? 뾰족한 부분 앞쪽에서 오나요? 뾰족한 부분 뒤쪽에서 오나요? 지금 뒤쪽에서 오죠? 비가요. 그래서 한랭전선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선 뒤에서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온난전선은 보세요. 올라가고 하면요, 얘가 다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다.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만나는 부분이었죠. 볼록볼록 여기 있어요. 비가 어디서 옵니까? 이게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뾰족이나 볼록이 있는 곳이 앞쪽입니다.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선 앞에서 비가 옵니다. 전선 앞에서 비가 옵니다. 자, 그러면 온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다 온도 변화예요. 너무 쉬워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면, 자, 위쪽 다시 볼까요? 내가 여기서 있었어요. 따뜻했죠? 그런데 점점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내려갑니다. 하강합니다. 그럼 반대로 온난전선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차가웠는데 따뜻한 공기가 뒤덮죠. 내 위를.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기압입니다. 기압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압이 뭐라고 했죠?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한랭전선은 하강한다면서요.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요, 공기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갑니까?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그만큼 공기를 많이 눌러서 어떻게 됩니까? 기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온난전선은 하강하게 되겠죠. 마지막이 뭐냐면 바람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표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표는요, 외우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의외로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헷갈려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금 크게 할까요? 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그림. 여기가 한랭이고요. 여기가 온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랭전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요. 그럼 파고든다고 했죠? 차가운 공기가.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밀려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때 저는 전선을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닌데요. 여기다 그려야 돼요. 근데 저는요. 경계면을 그릴게요. 전선면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어디로 움직입니까? 지금 일로 움직이니까 뾰족뾰족을 여기다가 그려줄게요. 이게 조금 더 쉬워요. 나중에 해보면요. 자, 온난전선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공기가 바로 뿅 하고 못 올라가니까 차가운 공기를 민다고 했어요. 완만하게.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오른다고 했어요. 따뜻한 공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계면은 어느 쪽이 되죠? 여기가 되고요.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록볼록을 이쪽으로 그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비 그려볼게요. 이제 비요. 비 여기 옵니다. 아, 비 여기 와요. 맞죠? 비 여기 옵니다. 여기까지 그렸으면 끝났다고 했어요. 제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그림이네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자, 속도입니다. 누가 더 빠르다고 했죠? 제가요. 한랭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물론 차가운 게 빠른 건 맞는데 그렇게도 봐도 되고요. 뭐가 더 빠르다고? 밑으로 파고드는 게 훨씬 더 빠르죠. 타고 오르는 것보다 파고드는 게 빨라요. 그래서 한랭전선의 속도가 빠르다. 온난전선의 속도가 느리다. 자, 속도를 했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구름의 종류. 그려놨죠, 제가요. 저군형. 글씨 좀 날아갑니다, 제가. 그리고 얘는요, 층운형. 자, 강수 형태입니다. 강수 한 번에 적을게요. 한 번에.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전선 앞에서 옵니까? 뒤에서 옵니까? 저 여기서 있죠, 지금요. 앞은 여기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선 뒤에서 좁은 구역에 소나기로 와요. 이해가 되시죠? 전선 뒤에서 좁은 구역에 소나기로 옵니다. 얘는요, 나 여기 서 있죠? 볼록볼록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선 앞에서 넓은 구역에 뭐요? 이슬비의 형태로 옵니다. 자, 온도는 어떻게 돼요? 차가운 공기가 내 쪽으로 온 거니까 온도는 내려갑니다. 온난전선요, 따뜻한 공기가 내 쪽으로 온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요, 기압은 반대가 되죠. 왜?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올라가니까 기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했어요. 제가 고기압, 저기압 설명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기압은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갑니다. 바람의 변화는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요. 의외로 조금 헷갈려요. 의외로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요. 의외로 간단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표를 가지고요. 비교해서 예를 들면 앞에 뭐 1, 2, 3, 4, 5 적군요. 바르게 짝 지어진 거, 바르게 짝 지어지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꼼꼼히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온난 한랭이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다른 전선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